상속 재산 중 예금이 있는 경우 이는 가분의 채권으로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기속되는 것이고, 이런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상속인 각자는 은행에 대하여 본인의 법정 상속분만큼 예금을 내놓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법은 또 이러한 전제하에 상속 예금을 공동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가서 법정 상속분에 따른 예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를 쉽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내부 업무 규정 등에 따라서 상속 예금 채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동 상속인 전원의 의사에 기초한 공동 지급 청구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법정 상속부가 다른 내용의 유언이나 상속 포기, 상제분할 협의 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정 상속분대로 지급했다가 나중에 유언장이나 상제분할 협의서가 나오면 은행 또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래서 은행에 상속 예금을 찾으러 가면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대표 상속인을 지정해서 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상속인을 지정해서 예금을 모두 인출했는데 특히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대표 상속인을 지정해서 그 대표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고 그 대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낸 이후에 상속예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만약 대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낸 이후에 남은 상속예금을 정산해 주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공동 상속인 간에 분배를 한 경우 이는 형사적,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는 횡령죄가 성립을 하는데요. 이런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가분채권이 공동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기속되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채권의 변제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단독으로 채권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돈에 대하여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히 상속 예금을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모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 상속인을 지정하여 상속세를 내고 난 이후에 금원을 정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로써 그 대표 상속인은 다른 공동 상속인과 위탁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약정에 따라 정산을 해줄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정산을 거부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를 배분해서 피해를 입혔다. 그런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친족 간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2024년 6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동상속인 간에 이러한 형사범죄가 일어난다면 지금은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라도 대표 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또는 상속회복 청구 등을 통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서로 간의 양보와 협조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민사적,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부의 율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